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자 일본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가 추진해온 물가 억제 대책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금 이 장면,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일본 경제의 심장을 정조준한 사건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 상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산원유 선물 기준으로 공격 전 대비 10% 급등, 72달러를 찍었어요. 시장에서는 90달러까지 열려있다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입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거든요. 이 말은 곧 일본 경제가 에너지 수입 한 줄에 목이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조금 과장하면 등에 칼이 아니라 파이프를 쥐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첫 번째 반전입니다. 일본은 이미 물가 문제로 정치적 체력이 거의 바닥이었어요. 다카이치 산하에 정권은 휘발유 감세와 전기, 가스 요금 보조금으로 소비자 물가를 약 0.9% 낮추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국민에게 그래도 이건 우리가 잡았다라고 보여주려던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1생명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이 니혼 게이자이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사태로 유가가 최대 35% 오를 가능성이 있다. 90달러 수준까지 갈 수 있다. 35% 상승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0.5%포인트 뛴다고 합니다. 정부가 힘들게 깎아놓은 물가의 절반이 한 번에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정책 효과가 증발하는 거죠. 야후 재팬 댓글창은 지금 사실상 분노 게시판이에요. 좋아요 14,000개를 받은 베스트 댓글이 이렇게 씁니다. 미국을 지지하다가 일본 서민만 죽어나간다. 그 아래 좋아요 11,000개 댓글은 이렇습니다. 중동에 90%나 의존하면서 에너지 전략이 없다는 게 더 문제다. 다른 댓글들도 분위기가 비슷해요. 정부는 또 세금으로 때우겠지. 결국 피해는 월급쟁이 몫이다. 이건 단순 불만이 아니라 체감 공포예요.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유가가 90달러를 넘기면 일본 경제 진짜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잃어버린 30년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제 두 번째 반전으로 갑니다. 경제적으로는 고통이 분명한데 정치적으로는 미국을 비난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에요.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19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준비 중이거든요. 이 타이밍에 미국의 군사 행동을 정면 비판하면 외교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외무장관은 주요 7개국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 미국 공격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일본은 일관되게 핵 개발에 반대한다 라고만 했습니다. 지지도 반대도 아닌 외교적 줄타기죠. 일본 언론에서는 인도태평양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하던 일본이 이번에는 모호하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야후 재팬 댓글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미국 따라가다 경제가 무너진다. 동맹도 좋지만 생활이 먼저다. 이 분위기 총선으로 연결되면 꽤 위험합니다. 세 번째 반전, 그리고 한국 시청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위기가 한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일본 내부에서는 벌써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원전 재가동밖에 답이 없다. 액화천 연가스 수입선 다변화해야 한다. 에너지 전략 재설계 논의가 급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한국 기업이 들어갈 공간이 생깁니다.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은 한국 조선사들이 세계 점유율 1위잖아요.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수소 인프라 역시 글로벌 경쟁력이 있습니다. 일본이 중동 의존도를 줄이려면 운송, 저장, 대체 에너지 전환이 동시에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과 플랜트 분야는 바로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유가가 90달러를 넘으면
한국도 직격탄이에요. 휘발유 가격, 전기요금, 물류비 다 오를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중동 의존도가 낮지 않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 엔화 흐름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위축되면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어요. 엔화가 다시 약세로 가면 일본 여행은 싸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물가는 오르니까 체감은 또 다를 수 있죠. 이건 단순 관광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일 무역, 소비, 투자 흐름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일본은 에너지 가격 급등, 실질 임금 하락, 외교적 줄타기라는 3중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카드가 없어요. 잘못하면 경제도 정치도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야후 재팬에는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정부는 미국만 보고 우리는 알아서 버티라는 거냐? 이 한 줄에 지금 일본 서민 심리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일본은 이번에도 미국 편에 서는 전략이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에너지 안보를 위해 독자 노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공동 에너지 협력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할까요? 지금 이 사태는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경제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변수예요. 불씨는 중동에서 시작됐지만 파장은 도쿄와 서울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 내부에서 실제로 거론되는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와 한국 기업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산업 분야를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지금 상황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